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자 바이 개똥엄마입니다. 제가 파워 없는 블로거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 1년 반 가까이 거의 매일 블로그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강제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기 싫고 귀찮아요. 처음 며칠은 하겠지만 피곤하고 지친 날도 있고 뭐 하고 싶겠습니까? 식당에 가면 사진 찍느라 다른 일행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쓸 게 없어서 오늘은 뭘 쓰지? 고민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블로그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비밀은 한초클럽입니다. 한초클럽은 평일에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 링크를 한초클럽 네이버 카페 댓글에 답니다. 매달 5만 원을 내고 해요. 그 미션을 완수하면 다시 4만 원을 돌려받아요. 이게 제 1차 장치예요. 그 4만 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블로그를 쓰죠.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미션을 완수하고 다음 달은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또 푹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제2의 장치를 해놨어요. 한 번 쉬면 다시 시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한쪽 클럽에 가입을 시켜서 블로그에 짧은 글이라도 매일매일 올리라고. 그래서 너가 미션을 완수하면 돌려받는 4만 원은 너의 용돈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들을 이끌어 가면서 저도 하는 이렇게 두 번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전 거의 1년 5개월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뭐 대단하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보시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1년 5개월을 하고 나니 거의 매일 블로그에다가 제 일상이나 혹은 일정한 주제, 정보 등을 올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록이 되더라고요. 매일 제가 생각한 것, 느꼈던 것, 경험했던 일상들을 이미지와 글로 남겨놓으니까 다시 찾았을 때 너무 편하고 그래 여기가 있었지, 이건 이거였지, 그래 내가 그때 그걸 포스팅 했었어, 이렇게 되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글을 쓴다는 건 내 사고의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이잖아요.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쓰더라도 논리로 만드는 거라 기승전결의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를 더욱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블로그를 쓰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모두에게 공개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봐요. 일본의 인구를 대충 1억이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아니다, 내가 1억이라고 안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혹시 다를지도 모르겠다 하고 구글 검색을 해봅니다. 이젠 1억 2,800만 명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찾는 습관이 들었어요. 이건 실생활에서도 제가 정확한 숫자와 팩트를 기억하고 노력하게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날 참 성실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또 나 스스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 참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제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쩔 때는 좋은 정보를 줬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이웃분들도 계시고 온라인 이웃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진짜 기뻐요. 그래서 전 블로그 쓰기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또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과정을 그대로 유튜브에 적용시켜 보려고요. 처음 시작은 미셸님의 최강 스파르타 영상 스터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 2주? 3주? 3주는 안 됐고 2주 반 정도 지났는데 어제 처음 오프라인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 애송이 리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크리에이터이신 애슐리님의 유튜브 강의도 듣고
뒤풀이에서 많은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파릇파릇한 어린 친구들과 이런 다양한 정보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도 쏙 받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애슐리님의 강의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맥은 채널의 타겟을 명확히 하고 컨텐츠는 일관되라, 이거였어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거의 50분 동안의 그 수업 시간 동안 내내 흐르는 관통하는 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의 그런 실제적인 경험담들과 또 나름 분석하시고 연구하신 그 자료들을 아낌없이 방출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에 쌓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의 채널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회사와 개인을 분리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로 갈 것인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분리해서 개인으로 하면 개인은 어떤 콘텐츠를 갈 것인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맴돌고만 있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계속 사람들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마치 이중화면처럼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하지만 나겠죠. 그리고 결론이 나게 노력할 겁니다. 유튜브는 정말 힘들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는 데만 거의 6시간 걸리는데 애송이 리뷰님이 10시간 걸리신다 하더라고요. 전체로 제작할 때.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건 또 깨달았고요.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 말씀도 너무 공감이 됐어요. 하지만 이 영상이라는 거는 글이랑 다르더라고요. 컨텐츠를 영상으로 계속 그분의 컨텐츠를 보다가 그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저께 이런 맛이구나.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매력이구나. 너무나 방송을 하는 그 누구와, 그 크리에이터와 독자 간의, 시청자 간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해지는 것이 유튜브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로 다시 한번 머릿속을 정리하고 갑니다. 유튜브는 겁나 매력적이다. 어쩌면 매력이 쩔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똥엄마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하지만 간다는 거는, 고고 한다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배워서 남주자 바이 개똥엄마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